콘텐츠가 요즘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데 홍수죠, 진짜. 홍수죠. 근데 저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CJ 몇 년 다녀서 무슨 브랜드 매니저, 뭐 무슨 상무입니다. 드라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30년 동안 대한민국 식탁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 같죠. 그렇죠. 이게 저는 스토리와 컨텐츠인 거예요. 궁금해지게 만드는. 궁금하죠. 오히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네. 상무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무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저희가 다 나누기에는 조금 맞아요. 어렵죠. 맞아요. 근데 상무님의 성공 경험, 그리고 약간 음. 어떻게 보면 성공 공식이라던가 네. 상무님만의 비법들,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다면 네. 여기 있는 이 책, 네. 마케터로 사는 법을 직접 네. 한번 보시면은 네. 정말 이제 다 들어있거든요. 내용들이. 네. 지금 저희가 나눈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 나눈 내용들도 지금 충분히 엄청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정말 추천드리고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제가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도 저지만 사실 많은 마케터 분들 그리고 광고주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좀 제가 질문을 좀 대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사실 책에서는 네. 이제 현장 파먹기를 좀 자주 맞아요.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네. SNS에 최근에 이제 현장 파먹기를 좀 하면서 뭐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네. 있다라고 제 거 하고. 보셨어요 벌써?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또. 네. 한 번씩 그랬구나. 다 살펴봤는데 네, 네. 혹시 좀 최근에 흥미로운 네. 뭐 현장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F&B 식품 쪽을 많이 했고 네. 요즘에는 이제 음료도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차 이런 거, 네네. 티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커피 프랜차이즈가 네.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를 넘어선대요. 진짜 많죠. 그러니까 커피집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 뭘까? 이런 고민을 또 이제 더듬이를 세우면서 이제 그쵸. 하다 보니 차를 어떻게 좀 젊은 MZ에게 맞는 티 문화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성수동에 네. 팝업 요즘 한참 뭐 모든 맞아요. 브랜드들이 되게 하고 많죠. 있죠. 그래서 네. 거기 가서 티인데 위에 어떤 크림을 얹어가지고 굉장히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재밌다 이런 생각 해봤고 홍대 앞에 가보니까 또 이제 티 마스터라고 그래가지고 클래스를 또 막 2시간씩 얘기를 하면서 막 해주는데 괜찮네요. 힐링도 되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장을 막 들어가서 파먹으면서 네, 요즘 그쵸. 무슨 일이 나는지 큰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까 뭐 음료가 됐던 뭐 우리 식품이 됐던 다각도로 저는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커피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네. 저도 지금도 이제 티를 마시고 있는데 네네. 이런 체험들을 좀 하는 아까 말하셨던 네. 뭐 마스터분, 네네. 뭐 티 클래스 마스터, 이런 거. 클래스들을 네. 직접 체험해보고 약간 네.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약간 새로운 생각이 또 떠오를 수도 있고 맞아요. 내가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좀 판매를 해도 되겠다 하고 컨셉을 좀 생각하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상품을 잘 기획하는 좀 이런 역량이 쌓이면요, 다른 카테고리로도 다 이게 그렇죠. 적용할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생각을 다르게 한다던가 그렇죠. 하는 뭔가 공식은 좀 비슷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떤 산업이건 간에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CJ 핵심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무님의 견해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브랜딩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브랜딩 질문에 대해서 좀 3가지를 좀 드릴 텐데, 혹시 첫 번째로 진짜 많은 이제 새로 런칭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상품을 브랜딩을 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혹시 상무님은 어떤 거를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모든 대표님들은 이 업을 하실 때 이 업의 본질을 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하시던 간에 이 업을 왜 하게 됐고 이 업의 본질이 뭘까?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햇반이 이제 90년대 나왔잖아요. 네, 90년대 나왔는데 처음에 밥이라는 걸 어떻게 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밥을 지어 먹었단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먹는 건데, 집에서 먹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가공식품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근데
본질이 뭐지?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2000쌀로 만들어서 굉장히 품질이 좋다. 네. 그리고 당일 도정을 매일 하니까 얼마나 품질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하다가 편하기만 한 것 같은 거예요, 밥이. 네. 그래서 밥보다 맛있는 밥. 맞아요. 슬로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밥은 밥인데 집밥보다 더 맛있대. 이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뭔가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하시는 업의 본질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걸 어떻게 한 줄로 딱 얘기할 수 있을까? 컨셉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쵸. 이런 고민을 저는 브랜딩 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뭔가 이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네. 왜 소비하는지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그리고 이걸 소비한다면은 내 거를 소비하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치를 느끼게 네, 할 수 그렇죠. 있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사실 그 슬로건을 거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하신 맞습니다. 밥보다 맛있는 밥, 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죽 쪽으로서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쪽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 쌀알이 살아있는 뭐 네, 이런 쪽으로 맞습니다. 많이 네. 하셨는데 네. 이런 생각을 혹시 좀 어떻게 좀 시작을 좀 하실까요? 이런 것도. 저는 그러니까 경쟁 제품 기존에 네. 있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어떤 걸 안 건드리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이런 얘기만 해. 획일적으로 A라고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약간 비틀어서 B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 C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훈련? 아, 그렇죠. 근데 사실 관찰을 많이 하고요. 보다가 어떤 그런 걸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데 얘네들이 왜 이런 건 안 하지? 그쵸. 이쪽 괜찮아 보이는데?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들으면 네. 그걸 사실 실행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네, 저는 네네. 이게 얘네가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좀 그러면 어떠세요? 간이로 조사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A라는 방법으로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나는 B, C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그런 걸 컨셉으로 만들어서 소비자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 그럼 우리가 컨셉을 바꿔서 새롭게 나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하신 게 그때 그 뼈 없는 가시 없는 생선. 네, 생선구이. 예, 생선구이가 그때 책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를 막 파헤쳐서 맞아요. 어떤 타겟에 무엇을 먹고 무엇이 문제고 네. 계속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내부에서도 약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도 테스트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렇죠. 실제로 해봤더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시 없는 게 요즘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브랜딩을 할 때는 어쨌든 본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민을 하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또 브랜딩이 되는 컨텐츠라는 건 또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할까요? 컨텐츠가 요즘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데 홍수죠, 진짜. 홍수죠. 근데 저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CJ 몇 년 다녀서 무슨 브랜드 매니저, 뭐 무슨 상무입니다. 드라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30년 동안 대한민국 식탁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 같죠. 그렇죠. 이게 저는 스토리와 컨텐츠인 거예요. 궁금해지게 만드는. 궁금하죠. 오히려. 네. 식탁을 바꿨다. 어떻게 바꾼 거지? 뭘 바꾼 거지? 예를 들면 비비고의 경우도 이게 비빔에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물, 고기 이런 것들을 비빔 비빔밥. 그렇죠. 근데 세계를 향해 나가는 비비고. 맞아요. 이 얘기를 알고 비비고를 보는 거 하고 비비고구나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컨텐츠라는 거는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할 때 그게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획일화된 그런 컨셉 같은 게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거를 이야기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들한테 기억나게 만드는 것.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컨텐츠로 저는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스토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혹시? 방향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어떤 기원?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렇죠.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궁금해하게 하고 한번 봤을 때 이 브랜드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컨텐츠 그리고 스토리의 힘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식탁을 바꿨다고 하니까 아마 저 나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오늘 이 자리만 해도 벌써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브랜딩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할까요? 저는 본질 그리고 다운 거. 그 브랜드답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콩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네. 두부인데요. 처음에 이제 출시할 때 제가 두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또 고민이 됐죠. 근데 저희 두부는
콩하고 물하고 간수로만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중소업체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기포를 만들 때 이걸 없애는 소포제라든가 뭐 유화 성분이 좀 들어있는 제품들이 일부 있었어요. 네. 근데 옛날 할머니가 만든 것처럼 콩하고 물하고 간수로만 집에서 만들듯이 만들었으니 콩이 아무런 장애 없이 두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요. 첨가물 없이. 첨가물이 없이 두부가 돼버린 거죠. 이 그쵸. 콩이. 네.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행복한 콩이에요. 이게 바로 브랜드 스토리죠. 그쵸.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야기가 되는 것. 저는 이런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재밌죠? 솔직히 이런 얘기를 진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상무님 얘기하면은 사실 뭐 비비고라던가 뭐 진짜 햇반도 그렇고 행복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 거고 그쵸, 쉽게 생각하면 또 되게 그냥 우리의 상품에 대한 스토리, 내가 생각하고 있던 스토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잘 녹여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브랜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나 어머니가 이렇게 잘 때 얘기해 준 거 이런 거 되게 오랫동안 기억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브랜드 스토리 같아요. 저도 약간 방금 그 얘기 듣고 살짝 또 떠오른 게 있어요. 약간 베개나 이불 이런 걸 할 때 그런 스토리를 녹여내는 거죠. 뭐 할머니가 옆에 엄마가 옆에서 동요를 들려주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브랜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마케터는 상상이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마케터 필드 교육 장소 뭐 이런 데서 진짜 정말 수많은 마케터분들 그리고 저도 사실 마케터잖아요. 이런 마케터들을 봤을 때 흔히 하는 실수 혹시 뭐 3가지 정도 있을까요? 3가지 너무 많고요. 네. 실수 뭘까? 많은 분들이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같아요. 난 맛있어. 맞아요. 이거 되게 예뻐.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 근데 세상에 이런 거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했던 챕터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챕터인데 박보검과 손호준 광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 손호준이 햇반 컵반을 이제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그게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끄덕끄덕끄덕 그러다가 마음이 놓이다, 햇반이 놓이다, 햇반 컵반 이렇게 광고를 하죠. 손호준 광고는 이거예요. 박보검 광고는 박보검이 되게 좀 럭셔리한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좀 열어서 렌즈에서 다 컵반을 꺼내서 쭉 쌓아놓고 먹죠. 다 먹고 나서 무슨 카피가 있냐면 가정식 전문 1인 식당 이렇게 카피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햇반이 들어있어요 이런 상품이고 두 번째 카피는 가정식 전문 1인 식당. 이건 내가 1인인데 식당이 돼. 이게 가치가 있어.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식당이야. 이런 어떤 소비자 밸류를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혼밥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 트렌드 혼밥에 이게 가정식 1인 식당이라네? 이게 붙으면서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소비자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 맞아요. 그 에피소드는 손호준 그 광고에서 엄마가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독립을 왜 해요? 자유롭고 싶으니까. 그죠? 내가 집을 나가서 혼자 사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알아서 간섭 없이. 그랬는데 대학생들이 그걸 보고 어땠어요? 나는 독립하려고 한 그치? 건데. 근데 엄마가 또 막 물어봐. 이것도 엄마가 해준 거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린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어떤 소비자에게 소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소비자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듣고 싶은지.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저도 되게 크게 느끼는 게 이 에피소드를 좀 보면서 저도 생각한 게 뭐냐면 저도 저희 광고주 중에서 이제 물론 제 광고주는 아닙니다. 제 광고주는 아니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내 상품은 너무 좋고 맞아요. 내 제품은 완벽하고 다른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막 하고 있는데 왜 안 팔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상품이 좋은 건 알지만 그걸 좀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포함을 안 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 그다음에 만든 사람은 자기 객관화. 그렇죠. 이런 거에서 어떤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이 비교도 좀 해보고 그렇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